운동을 굉장히 학교에서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학교마다 저 선수는 진짜 운동을 잘한다 그런 선수들. 그 친구들이 운동을 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차 성징이 빠르기 때문에. 진짜 싸워야 되는 무대는 지금이 아니고 19살, 20살이 됐을 때 프로라는 이제 무대에 가서 경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부모님들 나가서 운동하라고 시키고 지도자분들 또 성적에 집착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2차 성징이 빠른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게 돼 있는데 아직 성장을 하는 친구들한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나가서 운동하라고 얘기하고, 나가서 왜 졌냐라고 얘기하고, 시합 때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얘기하고, 시합에 지고 와서 나가서 운동해 라고 해서 실력이 절대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력이라는 것은 몸과 멘탈과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19살, 20살 때 우리가 프로 갔을 때 먼지 쌓이듯이 실력이라는 것은 쌓이게 돼 있고,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 것조차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먼지 쌓이듯이 쌓이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야구에서 이종범 선배 아들이 이정우라는 선수 다 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과 야구관을 다 깨버린 선수가 이정우라는 선수거든요. 경험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이정우라는 선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다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버지하고 야구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거기서 너무 좀 충격을 받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종범이라는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굉장히 제일 잘했던 선수죠. 그 선수조차도 자기 아들한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전문가도 본인 아들이 야구 선수인데 야구의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데 부모님들은 더 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 숫자는 작년에 이제 축구 특기자에 한해서 서울권이랑 경기권까지 합쳐서 축구 선수들이 진학할 수 있는 숫자가 113명이 전체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셔도 딱 오시겠지만 실적이 좋은 선수들은 너무나도 많고 선발하는 자리는 굉장히 좁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외면하지는 않아야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정도로 어려운 길이다. 이건 또 바로 프로로 가는 선수들은 제외하고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가셔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딱 수시 원서 지원 끝나고 결과 학부모님들이 받으시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럴 줄 몰랐다 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잘 갈 줄 알았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이제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학생 선수라는 게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 선수의 입시인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선수의 입시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수의 입시라는 거는 흔히 아시는 팀 실적 나서 진학을 하는 특기자 전형을 선수로서의 입시라고 제가 규정을 했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원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앞선 질문에 답, 그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진학하고 있을까에 나머지는 다 학생으로서의 입시를 하고 있다. 이게 사실 가려진 팩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부들 중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아닌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막연히 이 선수로서의 입시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2학년 겨울, 3학년 이때부터 이제 입시를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입시 준비 시기가 엇갈리는 게 이 학생 선수의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빠르게 준비하면 뭐 2학년, 3학년 그때부터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뭐 올려뛰기를 한다던가 뭐 대회를 나가면서 실적이 쌓이는 시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절대 다수가 특기자 전형이 아닌 전형의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뭔가 망쳐놔서 그렇게 준비 시기가 엇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해보려는데 딱 장벽이 생기는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선수로서의 그 대안을 생각하자, 그냥 뭐 공부하자, 좋은 대학 가자,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절대 다수의 선수들이 8월 보통 수시 끝날 때 나온 성적 가지고, 근데 대회 성적이 예를 들어서 안 났어요. 근데 이제 뭐 해야지 하는데 이미 수시 원서 지원이 다 끝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건 절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몇 명을 선발한다를 보여드린 것도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 외길로 갈 거야 하면은 이런 걸 알고 그 길로 가서 그 결과를 맞이하면 납득이라도 하죠. 내가 만약에 결과가 좋지 못해도.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그냥 결과가 나왔는데 이럴 줄 몰랐네 해서 가는 거는 저는 꼭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들이 충분히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이건 알면 어렵지 않은데 이 몰랐을 때 우리가 맞이하는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뭐 최소한 아셔야 돼요. 그게 반영 다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미리미리 많이 해두셨으면 해요.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저를 가르쳐. 야구를 하셨나 생각했는데 자기 초등학교 조금 했대. 그리고 이론이 뭔지 알아요? 야, 감독이랑 코치는 니를 스쳐 지나가듯이 보지만 나는 니만 보고 있다. 니만 보고 있어. 니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엄청 가르쳐. 엄청 가르치는데 지금 나를 지나가 생각해보니까요, 다 아무것도 그런 필요 없는 거였어요. 같이 학교도 엄청 자주 오시고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 이제 내가 뭘 못하잖아요. 그러면 데미지가 좀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 집이. 이거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제일 좀 슬펐던 거는, 보통 내가 1회 전공 제 첫 번째 직업을 막 하다가 두 번째 직업에 가면 내가 첫 번째 직업에서 하던 어떤 역량이나 경험이 두 번째 직업에 100%는 안 쓰이더라도 조금 쓰이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내가 운동을 하고 그만뒀을 때는 나는 하나도 필요가 없다. 네, 이게 저는 제일 힘들었었어요. 내가 지금 10년 넘게 했던 게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체대 나온 친구들, 예체능 나온 친구들,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이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막 공부를 해도 출발선이 똑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지금 특히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나누는 지식들이 현장을 한참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게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그것 말고도 다른 역량들이 길러지고 있다는 거. 사실 저는 운동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자아 효능감이 1도 없었어요. 그냥 패배감, 좌절감. 그만둔 지 20년 됐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이 방송을 보면 사실 좀 싫어하시겠지만 저를 프로에 보내서 한탕 뭐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우리 지금 집안은 지금 좀 돈이 없으니 얘를 프로를 보내서 우리 집안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뭔가 재테크의 개념으로 네, 저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의 학부모님들은 나는 이게 좀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세상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 운동계는 너무 아직까지 좀 낙후된 느낌? 예, 이거 뭐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주제가 당뇨병이라는 구술 시험을 치는데 당뇨병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안 물어보는 거야. 야구선수 출신이라니까 뭐 박찬호 구속이 얼마고 뭐 박찬호 키가 얼마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가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공부한 거 안 물어보고 왜 딴 거 물어보시냐고. 예, 그 내가 학점이 나와서 어차피 입학이 안 될 것 같았대. 근데 나는 아무도 내 학점을 관리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그리고 오히려 학점 관리를 하면 놀림거리가 됐어요. 쟤는 뭐하는 짓이고 지금 이러면서.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저는 지금 너가 지금 운동을 하지만 계속 효능감을 길러주세요. 네, 운동에서의 실패감은 엄청난 잠재력을 같이 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기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운동 안 하면 나중에 뭐 되지?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아이는 그걸 느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의심하고 있고 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구나. 네. 그게 전염이 될 거예요. 그럼 운동하러 가서 그게 되겠어요?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선배로서 그런 걸 좀 안 당하게 해주는 좀 버팀목이 되어야겠다 이런 약간 좀 책임감이나 그런 사명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